야, 근데 막걸리는 네. 온라인 판매 되나? 아니, 주류는 원래 온라인 판매 안 돼요. 근데 전통주는 돼. 왜냐면 청소년들이 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소주 맥주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전통주는 뭐 학생들이 전통주까지는 안 사 먹는다. 그 약간 중소기업들 있잖아. 그래서 좀 지원해줘야 된다 해서 그 규제를 몇 년 전에 풀었어. 그러니까 기재부 다닐 때. 뭐가 달라요? 기재부랑 그러니까 뭐냐면 기재부는 이제 기획재정부잖아. 그러니까 재정, 나라의 재정을 쓰는 곳이 기획재정부고, 그러니까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계획하는 예산실이 기획재정부에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데가 기획재정부 안에 있어. 사실은 그게 제일 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예산을 짜고 또 매년 걔네가 그 하는 일이 그거야. 연간 예산을 짜는 일을 1년 내내 하는 거야. 다음에 1년치 예산을 예산실에서 짜는데 거의 매년 4월쯤 되면은 기획재정부 그 예산실 앞 복도에 민원인들이 바글바글해. 그 민원인이 뭐냐면 지자체 공무원들, 뭐 공공기관 그런 데서 공무원들이 와요? 일반인이 아니고? 왜냐면 그 예산을 각 지역별로 이제 할당을 하고 부문별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뭐 우리 예산 이게 아니라 각 지역 예산이나 각 부문별 예산으로 할당이 돼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매년 9월에 정기국회에다 예산안을 제출을 해. 그리고 법적으로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9월에 국회에다 제출을 하는 건데 거의 한 4월, 5월부터 각 지자체나 각각 공공기관별 예산안을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뭐 예산 쓰는 거 실적은 어땠고 사업 타당성은 어땠고 성과가 어땠고 보고 그럼 올해는 어떤 분야에 더 필요하고 이거를 계속 이제 조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의 반년 동안 준비를 해서 국회에다가 내면 국회에서 또 약 한 2, 3개월 동안 그 예산안 심사를 하는 거지. 예산안 심사 소위원 그게 어디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국회 내에 상임위원회가 있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근데 거의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한 2달 동안 놀아. 그러니까 11월에 막 몰아치기로 예산안 심의를 해. 그래서 이제 12월 2일까지 땅땅땅 해야 되니까. 근데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안 해도 처벌 조항은 없어. 그러니까 선언적인 뭐 예를 들어서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 못하면 국회의원들을 구속한다 이런 거 넣겠니 법에?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 어떤 적도 있었냐면 거의 12월 30일 새벽, 뭐 12월 31일 새벽에 처리가 된 적도 있어. 그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2011년, 12, 13년 초까지 기재부 출입을 했으니까 11년에서 12년 넘어갈 땐가 12년에서 13년 넘어갈 땐가 그때 거의 진짜 마지막 날 새벽이었어. 그래서 나 새벽에 기사 처리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 31일이에요? 네. 근데 그 뒤로는 대부분 이제 국회에서 좀 지키기는 지켜. 12월 2일까지. 그래서 작년에도 그게 그렇게 됐고. 저희가 뭘 내용도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탁탁탁 나오세요? 이거는 경험을 했던 거잖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어려운 기억 안 야, 나고? 짬을 똥구멍으로 먹었냐, 10여 년 동안. 그래도 나름 기자 생활하면서 사실 기획재정부 출입을 하는 게 경제매체 기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야. 왠지 알아? 각 언론사 매체에서 기재부는 제일 똑똑한 에이스를 보내. 왜냐면 거기가 특종의 바다야. 아까 얘기했잖아. 경제정책이 다 거기로 모인다고.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뭐 요청하는 예산, 뭐 농림부에서 뭐 하는 게 다 그걸로 모여.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러니까 정책조정국장도 했었어. 그러니까 정조국장이라고 하거든. 정조국장, 정책조정국장. 그 자리가 각 부처들 정책들을 총괄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야. 뭐 겹치지 않게, 충돌하지 않게 이견이 있으면은 같이 이제 좀 매칭을 시켜주고 이런 거. 그거를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정조국장 시절에 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나 모든 정책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산 권한이 있고. 그래서 기재부가 핵심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자본시장 다루는 금융정책은 따로 떼어져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있는 그 장관이 경제부총리잖아. 그래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전에 그걸 하셨던 분이 지금 대선 후보 나와 있는 김동연 전 부총리신 거고 현재 홍남기 부총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까지 기획재정부에 다 놓으면 이게 너무 거대한 부처가 돼버리는 거야. 경제정책 중에서 금융만 떼서 따로 금융위원회로 운용을 하는 거야. 근데 금융위원회는 말 그대로 무슨 부가 아니라 위원회잖아. 그 위원회가 붙어 있으면 요거는 합의기구야. 합의기구.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요거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네. 뭐 과학기술부, 농림부 이런 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로 끝나는 건 그 부처의 장관이 헤드예요. 근데 위원회는 뭐야? 위원장이야. 근데 똑같이 장관급이야. 똑같은 정부 부처인데 여기는 장관, 여기는 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똑같은 장관급이야. 나라에서 주는 처우도 똑같고. 근데 이거는 합의기구라고 해. 합의기구. 장관이 혼자 도장 꽉 찍어서 최종 결정을 할 게 아니라 위원회에 모여서 그 위원회 내에서 합의를 봐서 땅땅땅 해야 되는 거. 그런 합의 의결 기구가 위원회야. 예를 들어서 그거야. 금융정책은 혼자서 땅 도장 찍을 게 아니라 민간 위원들도 들어오고 상임위원도 들어오고 뭐 사무처에서도 의견을 주고 해서 합의를 도출하쇼. 요런 취지인 거지.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규제를 다루는 부처가 주로 위원회 조직으로 돼 있어. 방통위가 주로 하는 일이 뭐야? 방송심의의결기구잖아. 그래서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 누가 사고 쳤어. 그럼 불러다가 제재를 하잖아. 그래서 왜 PD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양복 입는 날. PD들이 양복 입는 날은 어디 불려가는 날인 거야. 심의 받으러 가는 날. 그래서 원래 PD들은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잖아. 그래서 양복 입는 날은 제재받는 날이고 방통위가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뭐야?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은 기업들. 예를 들면서 자기네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경쟁하지 않고 담합한다든지 이런 걸 처벌을 하는 데가 공정거래위원회야.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은 제재와 처벌을 하는 곳이지. 그래서 합의기구야. 공정거래위원장은 거기에 이제 장일 뿐이고. 그래서 사무처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안건을 위에다 올리면 위원회 위원들이 그 안건을 보고 또 상대 기업들의 반론을 들어보고 당신들은 잘못을 했네 안 했네 그러면 이 정도 처벌을 받아야 되네 안 받아야 되네 이걸 이제 의결을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야.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말 그대로 금융과 관련된 의결을 하는데 거기도 처벌도 들어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접하는데 잘 모르는 게 증선위라고 있어. 증권선물위원회. 그걸 줄여서 이제 증선위라고 하는데 증선위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뜻이 금융위원회 안에 있는 상설 기구야. 증권과 선물 합쳐서 이제 증선이라고 하는데 증권 범죄라든지 증권 시장에 문제를 일으켰다라든지 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 금감원이 조사를 해. 조사는 금감원에 시켜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금감원이 조사를 해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증선위에다가 보내는 거야. 그럼 증선위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자 금감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금융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위법 사항이 있네. 아니면 모시기가 주가 조작을 한 혐의가 있네. 그럼 의결을 해. 땅땅땅 이거 처벌합시다. 그러면 증선위에서 할 수 있는 처벌은 행정처벌은 직접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건 직접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되네. 이 사람 법적 처벌 줘야 되네. 이거는 증선위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디 보내겠어? 검찰에다가 이거를 자기네 의견을 달아서 이첩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증선위 결과 이 사람은 뭐 자본시장법 몇 도 몇 항을 위반한 적이가 있으니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그걸 받아서 한 번 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하겠다. 그러면 기소 의견을 달아서 이제 법정에 세우는 거지. 그걸 이제 기소. 그 법정에 세운다라는 뜻이 기소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저는 FOMC 회의록 같은 거는 공개를 하면은 막 우와 막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한국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자, 있어요? 한국도? 지금 우리가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갑자기 이제 한국은행 얘기가 나와서. 한국은행은 궁금하긴 했어. 한국은행은 조금 이야기하자면은 성격이 완전 달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적인 요거는 정부 부처야. 즉 행정부.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 이거잖아요. 사법부는 이제 법원,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거고. 근데 한국은행은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정부 부처도 아니에요. 정부에게서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기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무자본 특수법인이야. 자본이 없는 특수법인.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 뭐 자본을 넣어가지고 뭐 자기 자본 대비 얼마치만 통화를 찍을 수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특수법인이고 한국은행 근데 물론 한국은행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는 하지만 누군가는 임명을 해야 되긴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완전 독립된 거고 그래서 금리 결정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한국은행 안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조직이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위 이렇게 부르는 거. 음. 미국으로 따지면 페드, 연준이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안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 안에 있는 위원회, 그 안에 있는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위원회 장이 의장인 거고, 그게 지금은 제롬 파월 의장인 거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장을 맡는 거고, 그런 구조예요. 뭐 이주열 총재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아서 곧 바뀔 거긴 한데, 근데 그게 왜 위원회냐? 아까 얘기했지. 위원회는 합의기구라고.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도 합의기구예요. 금통위원들끼리 이견이 있으면 그 안에서 막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근데 왜 페드 의장이 중요하냐? 왜 금통위원장, 즉 한국은행 총재가 중요하냐? 마지막 결정을 총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동률일 때라거나 그리고 또 발언권이 가장 세기도 하고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장, 페드 의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잖아. 금통위 의사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때마다 시장은 출렁거리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다만 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금통위는 거의 매월 열리지. 근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1년에 8번만 열려. 금통위원들이 그 회의를 하면서 내용을 말했던 거 있죠. 발언들은 한 약 3주 정도 흐른 다음에 공개가 돼.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게 돼 있어. 3주 정도 흐른 다음에. 근데 그거는 FOMC도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에는 위원들이 발언한 것도 당연하고 특히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가 예를 들어 동결됐어. 근데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라고는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해줘. 기자회견 때.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다만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혹은 만장일치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면 시장이 이제 가만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그럼 뭐야? 다음번 금통위 때는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수 의견이 누구지? 그래서 그 다음번 3주 뒤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보는 거야. 그럼 야 소수 의견 역시 매파였던 이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라 뭐야 비둘기파였던 사람까지 소수 의견을 달았다고?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기존에 비둘기파였던 사람이 마음을 바꿨다고? 이러면 이제 다음번 금통위 때 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의사록이 중요한 거야. 근데 왜 3주 뒤에 공개해요? 그게 또 쓰는 시간이 있구나. 일정한 텀을 일부러 두는 거야. 왜냐면은 시장에서도 그 정보를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고 즉각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혼란을 좀 감안하는 것도 있고 특히 그 위원들은 의사록은 실명으로 공개가 되거든. 실명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약간 어떤 정책 의사결정에 따른 부담도 좀 덜어줘야 되고 그런 게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거지. 이런 얘기 좋아. 계속 맨날 주식 얘기보다 사람들이 아니, 주식은 몰라. 찾아보는데 이런 거는 안 찾아봐.